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무장 강도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뉴저지의 30대 한인 여성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여름 전 세계가 최악의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뜨거운 욕조에 버금가는 섭씨 38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8살 소녀를 납치 살해한 범인이 50년 만에 체포됐는데 범인은 바로 소녀의 장례식을 주재했던 목사로 밝혀졌습니다. 올해로 건립 10주년을 맞은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향한 철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커뮤니티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관련 소식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계속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강력한 돈줄 재기에도 미국 경제는 위축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내려가는 건 2025년에나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올해 말부터 분명히 둔화는 되겠지만 연준은 더 이상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 갈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구간으로 올라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와의 금리 차도 최고 2%포인트 역대 최대차로 벌어졌습니다. 다음 통화정책회의가 9월인데요. 금리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때 봐서 동결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게 될 거라는 아주 원론적 수준의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 회의에서는 올해 2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꽤 강하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뚝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번이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이와 관련해선 한 번에 좋은 지표일 뿐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를 내리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LA 경찰국이 80대 한인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무장강도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8시 15분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놀만디 교차점에 자리한 체이스 은행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0대 한인 남성을 본 용의자가 접근했고 권총으로 위협한 뒤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용의자가 총으로 조준하자 피해자는 급히 몸을 피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수거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어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하비에르 아라이자 주니어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추가 범죄를 일으킨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년 넘게 수감 중인 한인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3일 뉴저지주 리버엣지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6세 유선민 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유 씨의 변호사는 유 씨는 아들을 폭행한 적이 없고 아들의 죽음과도 무관하다. 검찰이 무리한 체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인정신문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결국 지난 4월 1일 숨지게 했다고 보고 보석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유 씨는 1급 살인 혐의와 2급 가중폭행, 2급 아동위해 혐의 등 총 3개 혐의로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1년 2개월 동안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유 씨 가족 측은 여전히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 씨의 가족은 최근 유 씨의 결백 주장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26일 현재 1,4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가족들은 청원에서 실질적인 증거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기간 수감돼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옥 같은 고통에 있다며 검찰은 아기의 비극적인 죽음에 엄마인 유 씨가 연루됐다는 부당한 혐의를 적용했다. 더욱이 재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유 씨는 1년 2개월 넘게 구금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사망한 유 씨의 아들 엘리엇은 쌍둥이로 태중에서부터 다양한 의학적 문제로 고위험군 태아로 분류됐습니다. 산모의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유산 권고에도 유 씨는 출산을 결심했고 결국 아이가 태어났지만 엘리엇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구루병, 혈전 등의 문제가 컸습니다. 유 씨 측은 아기가 복잡한 의학적 질환으로 사망했고 이에 대한 증거들도 명확히 제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과실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 측은 엄마의 오랜 부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5살 딸과 또 다른 쌍둥이 아들에게 유 씨를 돌려보내달라, 유 씨의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뉴저지 리버 엣지에서 교육 상담가로 일해왔고 중국인 남성인 윌리엄 첸과 결혼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욕조 안에 담긴 뜨거운 물에 버금가는 섭씨 38도, 화씨로는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미국 최남단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60km 정도 떨어진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측정된 바닷물 온도는 섭씨 38도. 대중목욕탕의 온탕 온도와 맞먹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탓에 곳곳에서 산호가 하얗게 변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That is just unimaginable heat. And here we are only in July. I mean, we've got another couple months of peak heating to go. 25일 연속 최고 기온이 43도를 넘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폭염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가 화상을 입는 환자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CNN은 오후 시간대 아스팔트 온도가 화씨 180도, 섭씨 82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avement is so hot that it only takes a fraction of a second to get a pretty deep burn.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남부 유럽 곳곳에선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관광객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남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도 낮 기온이 48도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해 3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극단적인 폭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As long as we continue to burn fossil fuels and generate carbon pollution and the planet continues to heat up, we're going to see more of these unprecedented extreme weather events. 미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은 이번 달이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올 여름철 모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듣지 않는 좀비 모기도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여름 모기로 인한 질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가 더 강해진 것인데 기존에 잘 통하던 살충제가 통하지 않는 모기도 많아졌습니다. 모기 감기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말라리아와 댕기열이 있는데 이번 여름철에는 감염 환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겨울 내린 장마로 물웅덩이가 많아져 모기의 번식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늘 아래 고인 물웅덩이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모기의 개체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살 소녀를 납치한 뒤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50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실베니아주 델러웨이 카운티 검찰은
1975년 8월 15일 발생한 미성년자 납치 유인과 살인 혐의로 올해 83살 데이비드 잔스트라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8살 소녀 그레첸 해링턴은 한 교회에서 진행한 여름 성경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선 후 사라졌습니다. 그레첸의 아버지는 교회 목사로 여름 성경학교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이 오지 않자 당시 목사인 데이비드 잔스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잔스트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잔스트라 목사는 차로 학생들을 캠프로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잔스트라를 조사했지만 그는 실종된 그레첸을 보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잔스트라는 실종된 그레첸을 찾는데 앞장섰습니다. 경찰과의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끝에 그레첸은 2달 후 인근 숲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평소 해링턴 가족과 친하게 지냈던 잔스트라는 그레첸의 장례식까지 주재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50년 가까이 지난 올해 잔스트라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잔스트라의 딸과 친구였다는 익명의 한 여성이 당시 10살일 때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잠을 자던 중 친구 아빠인 잔스트라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것을 느껴 깨어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잔스트라가 그레첸을 납치한 사람일 수 있다고 썼던 일기장도 제시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그레첸이 사라지기 전 잔스트라 차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당시 그레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잔스트라의 주장과 달라진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 경찰에 체포된 잔스트라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당시 그레첸이 집에서 나와 아버지의 시야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다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데려가 옷을 벗으라고 했는데 그레첸이 거부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고 그레첸이 죽은 줄 알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소녀를 죽이고 수년간 가족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했다며 이는 모든 부모들에게 최악의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된 검찰 수사 5년 만입니다. 검찰의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추가 기소와 실형 구형을 면제받는 유죄 인정 협상, 즉 플리바겐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원에서 양측 논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포괄적 면책 의미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변호인 측에서 즉각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사건 개입과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미 공화당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Basically, no, I'm not going to approve some sweeping blanket deal. I mean, that tells you that the court has serious concerns about other potential charges here and also the scope of the deal, which has seemed outrageous from the beginning. 반면 미 백악관은 수사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적 파장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This case was handled independently, as all of you know, by the Justice Department under the leadership of a prosecutor appointed by the former president, President Trump.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차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국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글렌데일시에 자리 잡은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철거 압박이 이어지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미국과 해외 최초로 글렌데일시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이후 전 세계 각지에 소녀상 건립이 이어졌고 국제사회의 전쟁의 아픔과 여성 인권 문제를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립 이후 일본 측의 끊임없는 철거 압박과 낙서와 오물 테러,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 끝에도 한인사회와 글렌데일시 여러 커뮤니티들의 노력으로 소녀상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소녀상의 위치는 달라졌습니다. 진행 중인 아르메니안 박물관 공사로 인해 당초 도서관 공원에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 틈을 타 일본 총영사관과 우익단체들의 철거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시의원 2명이 일본 측의 편에 서기 시작했고 올해 10주년을 맞아 제작될 예정이었던 한글 동판도 현 시장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만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소녀상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최근 한일 양국 관계 개선으로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간접 지원도 끊어진 상황. 여러 우려 속에 현재 글렌데일시와 한인단체, 한국의 작가들이 힘을 모아 특별전과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증강현실 AR 기능을 활용해 소녀상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설치해 포스트를 올리는 것으로 주최 측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또 랜드마크가 되는 곳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소녀상을 세움으로써 부인되는 우리 역사와 또 전쟁 속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한일 역사 문제를 넘어 이제는 국제사회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소녀상.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진행 중입니다. 글렌데일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45층 높이에서 공사 중이던 크레인에서 불이 난 것만으로도 아찔한데 그게 추락하면서 길 건너편 건물을 강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6명이 다쳤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아침 7시 반 뉴욕 맨해튼 한복판 45층 높이에서 공사 중이던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허리가 꺾이고 길 건너편 건물을 그대로 강타합니다. 남아있던 크레인 비계 일부는 곧바로 인도를 향해 추락했습니다. As I'm in the building, I could have swore it was my last day. It was something out of a movie, you see, something out of a movie. 뉴욕 소방당국은 크레인 운전자가 16톤가량의 콘크리트를 들어올리던 중 엔진 부근에서 불꽃이 폭발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엔진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e got a report of a fire in the engine compartment of the crane. And we're talking about the engine compartment above the roof line, about 45 stories up.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과 소방관 2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 직후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했고 도로를 통제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강타한 길 건너 건물 안에는 이른 시각이라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s you see from the debris on the street, this could have been much worse. 뉴욕 당국은 재난이 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크레인 작동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주택을 임대해준 집주인이 투숙객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힐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영국인 여행객 메샤크 무어는 유명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주택을 임대해 투숙했는데 이틀 밤을 지났을 무렵 온몸에서 벌레 물린 상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증세가 반복되자 침대를 뜯어 내부를 살펴봤고 그 안에서 수많은 빈대가 발견돼 예정보다 일찍 퇴실했습니다. 무어는 전신에 수백여 개의 상처를 입었으며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다며 집주인을 소송한 뒤 $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무어가 집주인에게 상처를 보여주지 않았고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집주인에게 $37만 5천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해자인 무어는 배상금을 받기 위해 빈대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이 US뱅크와 제휴관계를 통해 발급하고 있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비자 카드의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US뱅크 스카이패스 카드는 기존보다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범위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패스, 스카이블루 비자 카드는 스트리밍 서비스 수수료, 차량 공유 서비스 사용 금액의 2배에 달하는 마일리지가 제공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신규 가입자에게 1만 마일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스카이패스 비자 시그니처 카드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신규 가입자에게 4만 마일을 제공하며 호텔 숙박과 외식, 대한항공 발권에 대해 2배에 달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최상위 등급인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6만 마일을 보너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1만 마일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대한항공은 20여 년간 이어온 US뱅크와의 제휴 관계를 통해 280억 마일리지가 보너스로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제네럴 모터스와 BMW 등 7개 제조사들과 전기차 충전 동맹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도심과 고속도로에 최소 3만 개의 전용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대와 기아, GM과 스텔란티스, 벤츠와 BMW, 혼다 등 7개 제조사들이 설립한 조인트 벤처에서 사업을 주관합니다. 조인트 벤처의 충전소는 미국 내 표준인 CCS와 테슬라 충전 규격을 함께 제공합니다. 충전소에는 전용 전기차용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며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조인트 벤처는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와 정면 승부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최소 1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여름 첫 충전소를 개소한 뒤 캐나다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